자, 이제 제 4장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존입니다. 농지의 보존이 4장, 5장에 나오네요. 그다음에 농지의 이용과 기타 사항들이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지의 보존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보존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는 문제도 하나 공통점이 나올 겁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나왔죠. 농지 보존을 위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정해서 농지에 대한 현상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한 목적에서 과거에 불리던 절대 농지라 부르던 바로 농업진흥지역, 이 장소를 지정해서 농업의 보호와 육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장소는요, 일단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도에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하고자 할 때 마음대로 못하고요, 미리 사전에 중앙행정청한테 승인받고 지정합니다. 이때 승인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농사 짓는 목적이니까 농림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나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주상공업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습니다. 한데 지정을 못합니다. 못하고요. 녹지에 있는 농지에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농자, 시골농촌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녹지 가운데에서 특히 생산녹지가 참 많은데 생산녹지 가운데서도 이제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녹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제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보시면 어떠한 지역이 포함이 딱 되어지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승인 유무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주면 시도에서 지정을 한다.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보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대상 지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냐라고 하니까요, 혹시나 녹지에 지정하고자 할 때, 또 비도시 가운데서 계획관리에 지정하고자 할 때, 혹시나 요 두 장소는요,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협의한 다음에 승인 유무를 결정해서 통지해주면 시도에서 지정한다. 해서 녹지와 계획관리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한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농업진흥지역은 실제 구분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경작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깔끔한 이런 논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 또요, 요 인근 장소를 같이 포함해서 지금입니다. 인근 장소가 뭐냐? 두 번째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나누어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근에서 농사짓는 경작지를 실제 배후에서 도와주는 토지 목적이 다 농업보호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합쳐가지고 통칭하는 말이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지정을 딱 합니다. 자, 그럼 농업진흥구역이란 이러한 장소가 절대 농사로 짓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데, 이 안에서도 농사 짓는 목적의 이용 말고도 기타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자 보시면 전문 경작지로 재배지로 서는 농지가 있을 것이고, 이런 농사 짓는 목적 말고도 보시면 농업인을 위한 각종 어떤 주택이라든지 각종 어떤 농어민들을 위한 각종 어떤 편의시설들 다 설치할 수가 있고요. 이것뿐 아니고 실제 농사 짓는 현상에 위해서 각종 어떤 살창고 있죠. 미국종합 창고라든지 또는요, 보시면 농수산물 유통시설 일대에는요, 보시면 3만 제곱미터 면까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가공시설 일대는요, 1만 5천까지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타 각종 어떤 제조, 비료, 각종 어떤 수리시설 등은 3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이란 요 장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두 번째 보시면 거기 관광농원사업 같은 경우는요,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에 주말농원 사업은요, 3천 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양수장, 또 정수장입니다. 변동선은 안 됩니다. 양수장, 정수장, 그다음에 태양열 발전시설 등 같은 경우도 3,000명까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요,
동가주택 이것뿐 아니고 순수한 집을 안 짓는 분들의 단독, 농사 안 짓는 분들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건생시설 요거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생 가운데에서 특히 이종 중에서 저기 일반 음식점 하고요. 그 다음에 골프 연장 요것은 설치를 못한다. 그건 또 통제 제한도 있다라고 합니다. 농업 진영 지역입니다. 일단 요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면요. 농업 지정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이 무엇이냐? 녹관 농자 가운데서 서울특별시 녹지는 안 된다가 딱 보이네요. 바로 1번 X가 되겠습니다. 거기 기타 2, 3, 4, 5번은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 가보시면 옳은 것은 무엇이냐? 농업 진영 지역은 시도지사가 농림부 장관 승인받아서 지정한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1번. 자, 또 2번 가시면 농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거나 또 시행 중 지어서 농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집단화되어진 이런 식의 토지가 바로 농업 보호가 아니고 농업 진영 구역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아닙니다. 3번 가시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요,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일체 행위할 수 없다는 아니죠. 농사 짓는 그 목적뿐 아니고 기타 이런 식의 이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안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농업보호에서의 관광농업사업은요, 2만이죠. 3만 아닙니다. X 되겠고요. 4번 가시면 안마실소, 노래방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보시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보시면요. 요것뿐 아니고요. 노래방 등 이런 곳에서 노래방 춤추고 논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이것도 안 됩니다. 5번도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 3번 가보시면 농업진영지역에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설명입니다. 1번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다. 아니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일 뿐이지 지정권자는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X네요. 또 3번에 2번 가보시면 농업보호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3번 가보시면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각종 어떤 재반 농사 환경을 보호해주는 도와주는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부터 맞고요. 다음에 4번 가시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녹관 농자를 안에 지정한다. 맞고 특별시는 안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5번 가시면 시도지사가 농업진영지역을 지정도 하고 지정권자가 또 해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님은 맞습니다. 4번 가보시면 농업보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자, 단독주택 1천 미만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다음에 양소장 정상은요 3천이지 5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X네요. 관광농업사업 2만, 주말농업사업 3천, 또 일종 건생시설들 1천 미만일 때 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X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또 5번 가보시면 농업진흥지역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농업보호구역 설명 넘어가시고요. 광역시 안에 있는 녹지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 X네요. 1번 X입니다. 또 2번 가시면 다시 1번 가시면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땅이죠. 그래서 내용 설명이 바뀌어 있습니다. 1번 X네요. 자, 3번 가시면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안에도 각종 어떤 문화재 발굴 행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각종 군사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면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가보시면 자, 농업진흥구역 안에도 각종 어떤 기타가 뭐냐? 각종 어떤 제조, 또 가공 말고 제조, 수리시설, 또 요 보시면 각종 어떤 연구시설들 3천 미만 다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됩니다. 5번 가보시면 우리 농업진흥지역의 승인권자는요, 농림부 장관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제문 또 X가 됩니다. 해서 농업진흥지역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편에 농지 전용허가 신고협이 나왔죠. 자, 이건 또 이겁니다. 자, 우리 농지를 다른 목적에서 쓰겠다. 전용입니다. 전용. 그래서 농지를 앞으로 다르게 쓰겠다. 농지에 대해서 전용하고자 할 때 허가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떠할 때는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협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다르게 쓸 때 전용 허가, 전용 신고 협의라고 부릅니다. 자, 원래 원칙은 허가입니다. 허가 원칙인데 신고는요. 신고 이태를 보시면 시군구한테 신고합니다. 전용 허가는 전부 다 원래 농림부 장관이 허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준다. 허가를 해준다. 이렇게 말하고요. 협의도 보시면 협의는요.
행정청 간에 농지가 포함이 되어진 토지를 거대하게 주상공업적으로 바꾸거나 또는요 도시공계획시설 설치하거나 또 기타 그 등의 목적인데 협의는요 행정청 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의도 보시면 농림부와 협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칙에 통과합니다. 허가. 그런데 허가권을 또 위임도 합니다. 위임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업 진영 지역 안과 절대 농지와 아닌 것 보통의 농지를 나누어서요. 이 안에서는 말입니다. 3,000 제곱미터 또 3만을 나누고요. 3만 나눕니다. 아닌 곳이 보통의 일반 농지는 3만과 20만 이렇게 분리를 딱 합니다. 3만과 20만 분리를 딱 해가지고요. 자, 농업진흥지역 절대 농지 안에서는요. 3,000 미만의 전용은요. 시군구청장이 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00 이상 3만 미만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3만 이상일 때 보시면 농림부에서 직접 허가 유무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또요. 보통의 일반 농지일 때는요. 3만 미만 시군구청장, 3만 이상 20만 미만 시도지사, 그 다음에요. 20만 이상 농림부 장관이 이렇게 위임을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신고입니다. 신고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제 원래 원칙은 허가인데 신고사항도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거나 또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어떤 보시면 시설들 해서 농가 주택이라든지 또 각종 어떤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시을 때입니다. 규모가 너무 크면 하고 규모가 좀 작으면 다 신고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규모는 아주 복잡해서 엄청 많아가지고요. 요 외울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특히 농업 진영 지역이 아닌 곳 보통 일반 농지일 때는요. 농어가주택을 지을 때 원래 허가인데 신고 대상은요. 집이 없는 분들, 무주택자 분들에 한해서 보시면 660제곱미터 200평까지 이하는 신고사항이고 초과되면 허가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각종 어떤 생산시설인데 생산시설인데 이것이 농어민들 같은 경우는요 1,500 미만인데 이하인데 저기 법인일 때는요 7,000 이렇게 요 정도만 아시고요. 그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볼 수가 없어요. 보시고요. 협의란 것은 행정청 간에 농지가 포함이 되어진 토지를요 녹지를 또는 주상공업지를 바꾼다 또는요 시설 설치한다 또 저기 녹지부터 저 시골 농촌에 있는 장소에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다 라든지 또 농지 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개발 행위를 한다 등일 때 보시면 협의를 한 다음에 유무를 결정해 준다. 또 행정청에 거대한 어떤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개발 행위 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용도 변경 허가 각종 어떤 개발 허가를 해준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허가를 한 경우 이 경우에도요 자 2년 신고를 한 경우도 그럽니다. 2년 안에 해당 목적에 맞는 공사의 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하면 했던 요 전용허가 취소할 수 있다. 신고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각종 어떤 취소는 다 취소를 할 수 있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각종 어떤 조치 명령까지 했는데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요 취소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요.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 허가를 딱 내어줬습니다. 내어줬는데 보시면 잠시만 그 허가받은 그 용도가 있습니다. 창고나 집을 짓겠다 했는데 용도를 잠시간 최대 5년까지 범위 안에서 잠시만 바꾸어서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요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요. 요 승인도 시군구청장이 승인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농지였던 토지를 잠시만 다른 이용으로 쓴 다음에 다시 복구한다. 농지로 다시 복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농지의 일시사용, 농지에 보시면 일시사용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보시면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할 것인데 요 일시사용 기간 딱 하시면요. 요 기간 딱 보시면 농산물, 농축산물 어떤 목적의 생산시설은 7년 각종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기간 그리고 저기 기타는 5년까지만 사용하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해주고요. 전용허가 신고 협의 했을 때는요.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이 일시 사용 허가 요 경우는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잡고 나서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해서 1번은 딱 보시면 전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종종 협의를 거치면 따로 허가 신고할 필요가 없다. 행정청 간에 협의하면 따로 허가나 신고 필요 없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2번. 전용 코자 할 때 원래 원칙은요, 농림부한테 허가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또 3번 가시면 농업인 주택 등에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요, 전용 신고하면 된다 했었죠. 해석 맞고요. 또 4번 가시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장관이나 지방장들이 협의를 해서 이 농지에 대해서 각종 어떤 뭡니까?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되어지면요, 전용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협의를 거치면 따로 허가 없이도 전용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협의를 하면 따로 허가 신고 필요 없다. 이 말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5번 보시면요. 농지 전용할 때 보시면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일시 사용을 하는 복구 사항들은 납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항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지 전용 신고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경미한 규모 작은 시설이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아주 복잡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X입니다. 다 X고요. 4번 가시면 농업 진영지역 밖에서 마을 회관, 놀이터, 구반장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데요. 그 1, 2, 3, 5번은요. 다 면적들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틀렸는데 요거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 보신다면 제일 위에 1번과 2번 딱 보시면 1번, 2번 농업 진영지역 밖에서 세대당 농어가 주택은요 200평 660 이하입니다. 그래서 990 아니고요. 또 농업 진영지역 밖에서 세대별로 해서 이 개인들이 1,500 미만까지의 농산물 개량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딴 거는 넘어가세요.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가보시면요. 농지 전용 신고 대상 시설을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마을 회관 등을 설치합니다. 또 어린이집 가축 설치하죠. 1, 2번은 마을을 위한 것들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2, 3번. 근데 4번 가보시면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어가 주택을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그 규모는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또 신고 대상은요. 집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이 있네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단체, 법인들은요. 7,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번 질문은 맞습니다. 보시고 4번 가보시면 농지 조정 설명서 무엇이냐. 1번 보시면요. 불법으로 개간되어진 농지를 다시 임야로 복구합니다. 할 때는요. 전용이 아닙니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2번 가시면 농지 전용 협의하면 따로 신고나 허가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맞고요. 또 3번 가시면 농지를 다르게 일시 사용해서 복구한다. 허가받죠. 허가는 시군구한테 받는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시면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위반할 때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케 합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보시면 농지 전용 허가를 했는 자가 뭔가 잘못되어서 당신들 뭐 해라 하고 요구를 딱 했습니다. 명령을 했는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요. 전용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 업무상이기 때문에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에 어느 편 5번 가봅니다. 조정 설명에 적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농업 진영지역 밖에서 농지를 마을 회관 부지다. 시골 농민을 위한 생활시설들 전용 신고하면 되겠죠. 허가상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자, 2번 가보시면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명령을 위반했다. 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2번은 맞네요. 다용도 일사용 복구할 때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3번 X고요. 또 4번 가시면 농지 보전 부담금 납부 조건부 허가를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X고요. 자, 또 5번 가보시면요. 일시 사용은요. 신고가 아니고 일시 사용 허가받는 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가입니다. 신고 아닙니다.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전용 신고한 자의 농지 취득입니다. 전용 신고하면 아까 국학주상 이담 허신이요. 특히 학주허신 나왔었죠. 신 뭡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취득 증명 신청은 필요한 경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체크를 한번 더 하십니다. 자, 7번 가볼까요? 농지 전용 설명의 설명에서 무엇이냐? 1번, 농지를 전용 허가 받은 이후에 그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정당하게 인연돼도 착수를 안 한다 할 때가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 허신, 학주 허신은요,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은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은 필요한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네요. 자, 또 3번 가시면, 자, 보시면 타용도 용도 변경은 최대 5년까지죠. 10년 아니죠. 해서 X입니다. 그래서 3번이 X네요. 또 4번 가시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했다 할 때 원상 회복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 관리금 운용자한테 납부를 한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농지에 대한 보전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6장은요. 농지에 관한 이용, 이것이 이번 과정의 마지막 상이 됩니다. 농지의 이용이다. 농지의 이용,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이용상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딱 보면요. 여러분들은 자, 일단 농지 이용 계획이라는 부분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 대리 경작과 임대차 등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설명을 좀 올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 농지 이용계획 있습니다. 농지 이용계획을 세운다. 이것은요, 보시면 이제 요 이용계획,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에서 세웁니다. 하지만요, 요 시와 구청 가운데에서 해당 농지가 그 구역 내에서의 3천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가진 시장, 구청장은 수립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고요. 자, 농지, 이제, 대리경장, 이 말은 대리경장,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방치한다. 라는 의미가 유휴 농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딱 보이면요. 해당 시군구청장이 확인이 딱 되어지면 해당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자, 당신 농사 지어라 합니다. 근데 말이 없어. 좋다. 우리가 대리경작한다. 이렇게 통지를 딱 해줍니다.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딱 있으면요. 이 예고장이 딱 들으면 이때부터 다시 1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의 제기해야 돼요. 요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할 때 경작이 이제 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경작은요, 그 인근에 있는 농부들한테 먼저 경작을 맡깁니다. 그런데 눈치 때문에 잘 받지 아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농업 생산자 단체라든지 또 학교 법인 등한테 맡겨서 농사를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시작되면 3년간은 업무적으로 경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 이때요, 수확량에 대해서는 이 수확되어진 어떤 물량에 대해서는 10%까지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받지 않는다 할 때도 공탁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요게 또 연장이 될 수 있어. 그래서요, 연장을 막고자 할 때는요, 요 3년 되기 3개월 전까지 연장 거절 등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농지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이것은 할 수 없다, 금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예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농지 소유, 농지에 대해서 소유에 대한 예외, 아까 본 적 있죠? 국학주상, 이담, 허신업 등입니다. 예외에 해당되는 자들, 농지를 임대차 할 수가 있다라 합니다. 하지만 요 중에서 학교 목적에서 또요 주말 농장 목적에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임대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보시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자, 우리 고령 나이가 좀 많네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신 분이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분들 힘들어서 임대차 하게 해준다랍니다. 해요. 또 세 번째, 자기 농지를요. 농업인이나 회사법인, 농업인들이 이것을 주말 체험 농장 등을 할 자한테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주말 체험 농장을
소유한자 임대를 못합니다. 못하지만 자기 농지를 주말할지 않다는 임대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하나 챙겨주습니다. 또 네 번째요.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요한다. 또 기타요. 해외 여행 간다. 해외 여행 간다. 국외 여행 간다. 할 때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각종 어떤 공직의 선거직 취임이다. 또요. 각종 어떤 학교에 입학한다. 또 각종 어떤 형무소에 수용되었다. 등등등 일대 보시면 또 임대를 하게 해준다 등이 있습니다. 할 때 보시면요. 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계약한다. 서면계약. 이것이 원칙입니다. 서면계약. 이것이 원칙이고요. 효력 발생 시기는 이것을 시구업 면장한테 확인받습니다. 확인을 딱 받고 난 다음에 확인을 딱 받은 다음에 해당 농지를 실제 인도했을 때부터 인도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계약권은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요게 끝나죠. 그러면 이것도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갱신이 되는데, 연장을 막고자 할 때는 요 3년 되기 전 3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등에 대한 거절 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보십니다. 1번 딱 보시면요. 자, 틀린 것은 무엇이냐? 유휴 농지일 때 대리경제약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자, 농지 임대차 할 때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 또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요, 임대인지 승계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휴경할 때는요, 대리경쟁을 할 수가 없다. 유휴지 휴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맞고요. 5번 가보시면, 자기 농지를 주말 체험할 자한테 임대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주말 체험 농장을 소유한 자 임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농지를 주말 할 자한테 임대는 할 수가 있다 해서 5번 질문 맞네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경우 여행하면요. 항상 해외여행 3개월입니다. 국내 여행 안 됩니다. 자, 농업법인이 소송이어도 농사 짓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요. 입원한다. 3개월 이상 치료입니다. 다음에 수용한다. 형무소에 수용되었다.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답은 맞습니다. 자, 해외여행이다. 3개월이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보시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임대차 등은 서면 계약한다.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 자, 고령 임대는요, 만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지은 분이죠. 그래서 55세 임대차 못합니다. 이번 X입니다. 자, 또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을 할 때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맞네요. 자, 또 4번 가시면 전용허가 신고를 한 자 허신. 일단은요, 농지 취득 증명 발급 받는다 했습니다. 맞고요. 농지법 외에는 농지 소유 상한 특례 등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농지 임대차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임대차 계약기한 짧으면 5년, 3년이죠. 3년 이상이죠. 3년. 5년 아닙니다. 1번 바로 X네요. 자, 또 불리한 특약 효력이 없다. 맞고요. 서면계약은 원칙이다. 맞습니다. 또 5번 가보시면 자, 시구업장들한테 확인받고 나서 농지를 인도했을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우리 대리경제약 수확량 밑에 5번 문제 10%죠. 10%, 100분의 10%입니다. 농업법인들은요, 영농조합법인은 다 농부입니다. 근데 영농조합법인 말고 농업회사법인은요, 업무 집행권을 가진 이사들이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죠. 그래서 보시면 3분의 1 되겠습니다. 해서 5번에 2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를 하는데 납부 안 하죠. 그럼 100번의 5까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금입니다. 자, 또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치 아니할 때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토지가격 20% 금액에 이행 강제금 부과하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풀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문제들만 잘 소화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하게요. 90점 이상은 나옵니다. 나오니까 일단은요, 여러 가지 확대하지 마시고 지금 보아오신 요 문제들 또 요 핵심 정리들 잘 정리해서만 되시시면 충분하게 90점 나오십니다. 나오시고 실수를 많이 하실 것이니까 최소한 60점 이상은 다 나올 수 있어야 우리 시험에 합격하십니다. 하시니까요. 범위를 확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준비했던 기본서와 요 문제지면 사실 여러분들 양 충분하고요. 이보다 작은 많은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활자가 좀 작아서 그렇지 내용이 충분하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시험날까지 반복하시면 좋은 점수로서 합격을 하시니까 믿고 끝까지 반복을 하시기를 당부를 올립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신 이후에 소개만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